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거 계산하다 보니까 물론 저야 알지만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뭐 이거 알고 있으면 단단하신 거죠. 이게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법이 거의 뭐 서울대에 하나 과 있어야 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임대인이지 사실 뭐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계산하기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이게 조특법이 나와요. 조특법 97조의 3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법 해석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요 임대주택이 관리처분인가가 돼서 조합원 입주권이 됐을 때도 요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그 부분도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온 지 한 2주일밖에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세법 해석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도세를 신고했던 사례는 아니고 세법 해석에 있었던 사례인데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쭉 시간이 흐르고 2001년 7월에 아파트를 취득을 하고요. 2005년 7월에 단기 등록합니다. 2005년이면 굉장히 기념적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간 해가 2005년입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임대를 하다가 2017년에 이거를 준공공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된 이유는 요때 2020년 8월에 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죠. 이때 하여튼 폭풍 대책들이 막 나왔는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데 이때 당시에 이자율을 2에서 3%로 해놓고 이런 법안, 정책으로 시장의 가격,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건 2020년 8월에 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파트가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2020년 12월에 아파트가 말소가 됐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걸 판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미래에 재건축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재건축이라는 게 서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면 계속 늦어지는 게 사실 재건축 재개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법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는 건 좋은 거죠. 이게 재건축이 돼서 조합원 입주권이 됐을 때 그때 양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관리처분인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신축되기 전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겠다. 이게 재건축하다 보면 이 조합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 목숨을 재건축에 다 바치지 않고 나는 프로토스 아이어를 떠나겠다. 그래서 나는 피 받고 입주권 상태로 팔겠다. 또 요즘 재건축하다 보면 분담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높아진 분담금을 내기보다는 이게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조합원 입주권이 되면 어쨌건 가격이 좀 오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요건을 하나하나 다 검토할 수는 없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8년의 요건 갖춘 임대기간이 있어야 돼요. 8년은 어떻게 판단하냐? 요때 단기 등록을 해서 지금 단기 등록으로 12년 임대했고요. 준공공으로 해서 3년을 추가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합쳐서 15년 임대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50%가 아니고 70%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에서 12년 임대했지만 이거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5년입니다. 여기에서 5년 받고 준공공으로 바뀐 거 3년 인정받아서 이분은 딱 8년 채운 게 돼요. 딱 8년 채운 게 돼서 50%를 적용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주택 상태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서
입주권. 세법에서 입주권과 주택을 구분하는 그 날짜는 바로 관리처분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까지 내가 주택을 갖고 있었던 거고,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나는 이때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해주는 건데, 근데 이게 주택 상태에선 적용되는 걸 알겠는데, 이게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할 수 있냐를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요건 갖춘 임대주택이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팔았을 때도 이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결과 확인하고 이 50%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적용할 수 있냐? 결론 50% 적용된다입니다. 요건 갖춘 임대기간이 8년이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0%를 적용해라. 그렇다면 50% 적용하는 건 알겠는데 이 50%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례에서 2001년에 취득했죠. 그리고 2005년에 임대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준공공으로 바꿨고요. 2020년에 말소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양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죠. 그걸 우리는 양도 차익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시면 당연히 소유했던 긴 기간 동안은 당연히 임대를 했겠지만 이 50%가 적용되는 양도 차익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양도 차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양도 차익을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2001년부터 등록 전까지 더하기 말소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 차익을 정해야 되고, 등록 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의 말소일까지의 양도 차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등록 전 그리고 등록 말소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 차익은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양도 차익이에요. 등록이 안 됐을 때의 차익이죠. 그리고 2005년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2020년 말소할 때까지의 양도 차익, 요거는 등록 주택임대 사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차익이죠. 50%는 요 차익에만 50%를 곱하는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양도 차익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이분 같은 경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15년이 넘기 때문에 이때는 30% 곱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곱하고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가 적용되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등록했을 때의 차익에 대해서는 50%를 곱하면 되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차익, 즉 전체 양도 차익에서 등록했을 때의 차익을 빼면 나머지 기간의 양도 차익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의 50% 적용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틀어지면 사실상 양도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250만 원을 빼고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이 잘못 계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거 50% 적용된다고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50% 곱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하면 이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수정신고 하시죠 라고 연락이 오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또 서울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거를 스스로 계산하기는 사실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